조한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책의 마지막 챕터죠. 인적 자원 관리.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적 자원 관리를 맨 마지막 그 장에 배치한 거는 그만큼 인간을 관리하는 것, 이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에서 고용할 사람을 찾을 때는 뭐 성실함, 지능,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에너지 등 세 가지 자질을 따져봐라.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지적 능력,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간 됨됨이,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열정, 얼마나 열심히 일하려는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고용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지능과 에너지가 고용주인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이 바보처럼 멍청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영학을 이야기할 때 이건 그 경제적인 측면, 즉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달하고 사용하고 얼마큼 벌었고 얼마나 수익을 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하부 학문들이 이제 뭐 재무관리, 회계 이런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돈 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작은 사회죠.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저자가 아주 쓴 여러 가지 문장 중에 경영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돈 버는 시스템이라고 안 하고 기계라고 한 것은, 기계는 어찌 보면 시키는 대로 그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문제에서는 이미 룰이 다 정해져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적 시스템, 인간들의 그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룰대로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감정, 인간의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다양한 그 인간적 요인들이 결합돼서 이 사회적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많은 경영 관련 서적들이 나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통했다, 이런 시스템이 적합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모든 조직이 따라야 될 어떤 금과 업조 같은 규칙이나 룰 같은 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을 사실 이게 좀 너무 기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또 하나의 자원으로 본다고 하는 게 좀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지 않지만 이게 학문의 이름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적 자원 관리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을 그 경제적 기계,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기계 안에서 자원처럼 또 관리해야 될 필요도 일부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의 궁극적 목표라는 게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 거다. 이 중국 고사에도 무영이 진영이다.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경영이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일일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더라도 믿고 놔두면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조직에 많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인 말 같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일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실행가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원들도 다 어찌 보면은 작은 경영자거든요. 그리고 실행가고. 그래서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조직은 대단히 강력한 조직이 됩니다. 모든 걸 감시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검열하고 이래야지만 움직이는 조직은 그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지시를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임시 작동을 해요. 그런 조직이. 그렇지만 그런 리더가 사라지면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게 또 그런 기계적인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치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리더가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시하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치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한 게 그 조직론자인 그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급한 방법이 그 직접 벌칙을 가해서 잘못하면 뭐 때리고 뭐 월급을 깎고 이렇게 obtrusive control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그게 이제 가장 저열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고 그거보다 약간 그 개선된 좋은 통제 방법, 뭐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positive feedback. 그러니까 잘한 거를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그냥 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뭐 고래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경영에도 그대로 도입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칭찬만 한다고 이게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파지티브 피드백 방식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성과급을 주고 못한 사람은 그냥 원래 주던 대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뭐 벌칙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범주의 통제 방법인데 가장 고급 통치 방법은 이건 뭐 통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이제 통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컨트롤이라 했으니까 premise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니까 뭐 통제라고 직역해도 되긴 되겠네요. premise control이라는 방법이 가장 고급 방법이다. 이게 찰스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premise라고 하는 게 뭐 promise 하면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premise는 전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가치 이런 걸 premis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뭘 지시하고 어떤 걸 잘못했다고 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고 너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 조직의 어떤 목적에 맞게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네가 출세를 얼마큼 할 수 있고 승진을 하고 미래에 너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뭔가 미래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리더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일일이 감시하고 때리고 무슨 뭐 혼내고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뭐 특별히 너 잘했다고 이렇게 골라서 상을 주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자기 부하 직원들을 펠로우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같이 공유해서 뜻을 같이 해서 따라주면 그러면 앞에 뭔가가 그 희망찬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치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이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고급 리더는 고차원 리더는 별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진짜 리더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은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죠.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온다. 어떤 뭐 금전적 인센티브라든가 뭐 벌칙을 준다든가 이게 두려워서 뭐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이 사실은 동조가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한 가치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조직이 설정하느냐가 이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조직 내에서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개인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공통분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조직의 가치를 CEO나 뭐 최고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만 일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다 마인드 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굳이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조직이 정말로 인적 자원 관리를 잘하는 조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그 조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 개인은 각자 그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거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 즉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서 그 차이를 해소해서 방향을 맞춰주느냐.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게 곧 그게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면 그 조직은 아주 탄탄한 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이 책에서는 이 저기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감성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감성 노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감정 노동이 맞습니다. 이모셔널 하면은 영어에서 분명히 감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알리 그 혹스차일드라고 하는 여성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더 매니지드 하트라는 책에서 이 직업 가운데에서는 말투나 표정, 몸짓 등 그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자기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그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 승무원이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세다고 그래요. 그 뭐 우리나라 회황 사건도 있었죠.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승무원들이 상당히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승객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상냥하게 웃어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마음, 예, 그 고통 이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홍보 도우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휴대폰 판매원, 그죠? 장례 지도사, 뭐 아나운서 리포터, 식당 웨이터, 되게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검표원, 마술사도 그런 감정, 그러니까 관객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이 마술이 잘 될 때가 있고, 그 하면서도 과연 이걸 내가 이러려고 내가 마술사가 됐나 하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 기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술사들도. 그리고 패스트푸드 점원, 뭐 맥도날드 무슨 웬디스니 무슨 그 스타벅스니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점원들이 되게 뭐 그냥 무심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고객들의 그 무리한 요구, 그 불합리한 요구 이런 것들을 들어줘가면서 상냥하게 대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콜센터, 상담원, 미용사, 텔레마케터.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텔레마케터 마찬가지일 테고요. 은행 창구 직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대민 고객 그 서비스를 하는 직업들이 이게 이제 그 감정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고통을 그걸 이해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겠죠, 에너지가. 그리고 이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문화입니다. 그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그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런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의 믿음, 이게 이제 하나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이나 도덕적 가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업의 문화라는 것이 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윤리적으로 되는 말이 되는 거야?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판단이고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의 그 문화, 도덕, 그 어떤 공통의 믿음, 그들만이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 가치 체계, 이게 기업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기업의 문화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헌신적이며 의욕이 넘치게 만드는 하나의 보양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는 미국 그 항공사의 직원들을 그 다루는 즉 인적 자원 관리하는 그 CEO들 최고 경영자들의 하나의 그 문화에 대한 철학이에요. 경영 철학. 여기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예가 나오는데 이게 잭 웰치 회장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 G 회사를 경영할 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그 가치입니다. 속도에 대한 사랑. 그 고객들이 빨리 변하는 사회의 그 변화 속도에 맞춰서 서비스나 품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그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제 가치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관료주의는 혐오하는 정해진 틀에 따라서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조직의 문화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 앞으로 뭔가가 나아질 거다, 그 사회 변화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거다라고는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익사이팅한, 그 흥분하는 그런 거를 기업의 문화라고 그 잭웰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연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5명의 임원이 이제 해고가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그 임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생각했다. 가치를 공유하는가, 또 하나는 성과를 내는가. 이 두 가지를 봤는데 네 가지 유형의 경영자가 있더라. 첫 번째는 가장 우수한 거죠. 그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성과도 우수한 경영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해고시킬 이유는 없을 테니까. 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고 연봉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성과도 잘 내는 사람. 이게 가장 우수한 경영자 유형이다.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해요. 착해요. 그리고 조직의 그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적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고 근데 성과는 저조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좀 성과는 저조하더라도 조직의 가치를 그러니까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를 무시하고 성과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가치에는 별로 동조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화에는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일은 잘해요. 이런 사람은 잭웰치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성과만 우수하다 그래서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도 아주 그 학벌도 좋고 지능도 우수하고 실력도 대단해요. 근데 되게 그 협조적이지 않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별로 그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사람은 안 뽑았다는 거예요. 최악이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 그렇게 조직의 가치도 공유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성과까지 저조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제거 대상이겠죠. 그래서 5명은 이런 네 번째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직에서 그 탈퇴시켰다. 그런 얘기를 그 연례 회의에서 사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이 너무 기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 사우스 웨스트 그 항공에서는 그 인사관리 부서를 그러니까 피플 디파트먼트로 이름을 바꿨대요. 사실 뭐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이 경영학에서 이렇게 일반화된 학술 용어이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기업에서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휴먼 리소스 HRM이라고 보통 그러죠. HRM 부서라고 했었는데 명칭을 바꿔서 People Department 사람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사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그 주체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한 거죠. 나도 모르게 지금 또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을 쓰네요.
이건 뭐 학술 용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서를 명칭을 이렇게 people department라고 인간 냄새가 나도록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도록 하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라. 이건 뭐 우리 조상들도 늘 하던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는 자세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과욕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뭔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처음에 아마 그 창업자가 기업을 창업하면서 우리 회사는 인류에게 무엇을 공헌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직의 가치가 됐을 거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자원을 공급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생산을 어떻게 하고 다른 기업과 협력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영 방법에 대한 그 틀도 사실은 이 기업의 사명과 조직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기업의 목표, 장기적인 목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건전한 조직 문화, 이 조직의 사명, 기업의 사명, 조직의 가치에 부합한 조직의 문화 이거를 구현하면 그게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성과, 왜 버텀 라인이라는 말을 썼죠? 이 책에서는 그 수익을 내는 것.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업의 사명이 조직의 가치가 되고 조직의 가치가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거기에서 비전과 전략이 도출되고 그로부터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서 종업원들이 서로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조직의 비전하고 나의 비전하고 일치되는 조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렇게 어느 정도 동조가 될 때, 그때는 일이 신이 나서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뭐 재정적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결국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경영의 기본 근본적인 가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뭐 어떤 면에서 재능이나 태도나 사고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죠. 경영의 역할이라는 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개인의 재능을 잘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즉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나 자리에 위치에 배치하는 것 이게 사실 경영자의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나에게도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거를 최고 경영자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일반 직원들도 이런 자세로 일한다면 그러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스스로 경영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인사관리다. 자, 그래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이 책을 다 9개 토픽을 다 다뤘어요. 그래서 결국 조한 마그레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경영이 과연 다른 사람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이라는 것은 공동의 성과. 여기서 그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의 성과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규율이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 가치는 누가 정해요? 회사 안에서? 아니죠. 그 가치는 고객이 정합니다. 그리고 고객 다음에 우리에게 기업이 그러니까 설립되도록 도와움을 준 사람들이 있죠. 주권,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고마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일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주들도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만족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주가를 높게 하려면 수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외부 사람, 조직 외부의 사람이 사실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의 핵심은 이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가치가 공유되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동조해서 일을 하죠. 이게 몇몇 그 최고 경영자 몇몇 사람들만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알고 그것이 이 일반 사원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따로 그 사람들 생각 따로 각자 사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있고 임원들은 또 임원들대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궁합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조직은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서 끊임없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최고 경영자들은 그 회사의 상황이나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거를 구성원들이랑 늘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제대로 설계되어 또 비전과 전략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다 조직의 사명과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도 결국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에 따라 설정이 돼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성과 이런 거를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사명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이상한 그 조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는 게 이 저자가 강조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즉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경영자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성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문해봐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직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공통 분모로 따르는 어떤 그 규칙이나 서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조직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깨지는 조직에서는 오래 그 조직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부하 직원을 믿고 그 부하 직원들은 또 상사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는 걸 믿고 그런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그리고 말단 사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그야말로 그 가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될 때 경영은
빛을 발할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조직 구성원으로 행동할 때 그 회사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일부 강의 조한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부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계속 경영 원론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